그 어제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 출마를 거듭 촉구하는가 하면 이 통합에 관해 지향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명분이 없는 연대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한 물밑 협상이 좀 순탄치 않다. 이런 걸 좀 드러냈습니다. 30일 날 예정됐던 비전 대화 협의체도 연기가 됐고 또 개혁신당은 양자 협의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은 공동창당 선언 당시 3자 대화를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전 대화 주제도 결론을 못 내렸고 첫 회의 주제가 기득권 정치 타파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노임 무임승차 폐지 공약 토론을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자, 이러다가 제3지대 주도권 경쟁에 빅텐트가 무산되고 중텐트 2개로 총선을 치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우리 윤지는 대표는 어떻게 봐요?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여러 가지 자꾸 그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단순한 주도권 싸움인지 아니면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겠다는 속내가 있는 건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제3지대 통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일단은 뭐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이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선거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마 탈당하는데도 한 100일쯤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가능성의 여지는 두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준석 대표가 왜 자꾸 이낙연 대표한테 뭐 여기 나가라 저기 나가라 그건 좀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요, 실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이제 이 자신이 이 제3지대 그림을 그리는 어떤 이미지, 주도권, 말씀하신 주도권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합치고 너무 빨리 하나가 되면 오히려 나중에 막판에 제3지대의 이 파이를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갈라치기로 오히려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계속 국민의힘을 파고들고 이낙연 대표 쪽은 계속해서 민주당 쪽을 파고들다가 나중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도 늦지 않다. 왜? 어차피 결국 지금 뭐 제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제3지대에 갖고 있는 이 관심과 주목의 중점 포인트는 이념적 정책이 아니에요. 양당이 싫은 거죠. 양당이 아니면 제3지대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제3지대가 하나가 되면 노임 무임승차든 뭐든 그때 가서 싸우든 상관없이 뽑을 건데, 지금은 각자의 영역에서 제일 많이 땅 따먹기를 하고 오자. 그리고 나중에 합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설주한 변호사가 네. 지금은 이제 미래대연합이지만 2월 4일부터 미래개혁당으로 네. 대변인을 맡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찌 보면 양쪽이 내부적인 걸 단속하고 내부적인 걸 지금 세우는데 좀 주력을 할 거예요.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조금 먼저 출발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졌고, 저는 굉장히 뭐 잘 하고 계신다. 지금 어찌 보면 지역도 굉장히 가서 어떤 이벤트를 하면서도 상당히 호응도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좀 그에 반해서 조금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의 어떤 지금 개혁 미래당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당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쪽도 당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당으로서 일단 서 있게 되면 어떤 두 그룹이 가지고 있는, 두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가치관이란지 어떤 지향점이란지 이런 부분 모든 게 다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어느 하나만 맞아도, 한 가지만 맞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정치고, 뭐 10가지가 다 맞아야 한다고 하면 그건 종교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 상상력과 그다음에 정치적 지향점, 그다음에 어찌 보면 가장 목전에 두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이 선거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두 당의 어떠한 뭐 자강 기류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선거제가 어떻게 정착이 되는 병리편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 선거제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에 앞서서는 각 당이 어떤 서로의 어떤 몸집을 키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올라온 댓글에도 우리 설 변호사 말씀하신 선거제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에 따라 간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준석과 이낙연 통합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김민수 대변인 이런 댓글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통합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원하진 않고요.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개혁신당은 이미 비례 순번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비례 순번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행보들을 볼 때 지역구는 포기하고 비례에 몰빵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제3지대들의 대다수는 지금 빠르게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려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민주당의 공천이 끝날 때쯤이면은 민주당의 실제 의원들은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에게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3번 이낙연 전 대표의 당이 3번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만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포지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몇 차례 드렸는데 제3지대 같은 경우가 성공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 조건이 합쳐졌을 때다. 근데 그중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대선 후보가 있느냐입니다. 근데 지금 신당들에서는 대선 후보로 쳐줄 수 있는 분이 이낙연 전 대표 정도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금 이 뭐라고 할까요?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이 연판장을 돌릴 때 이거 거부했던 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숫자가 있거든요. 약 11명이었나요, 그때? 그럼 이제 이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합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3지대의 키는 시간이 지나면 이낙연 전 대표가 갖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 내 현역 의원 하위 20% 해당되는 분들한테 개별 통보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이 뭐 160명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개혁 미래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그렇겠죠. 경우에 이제 지금 정의당이 6명의 현역 의원을 갖고 있어서 기호 3번인데 3번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제3지대 논의가 이런 식으로 총선에서 그러니까 공천에 배제된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경쟁력을 얻는 도구로 제3지대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제3지대라는 것은 다당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낙연 대표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양당의 공천 시점에 탈락한 사람 의원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세력화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국민들의 그런 제3지대에 대한 열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번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이번에 그렇게 크게 작용할까는 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해도 결국은 양당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낙천연대랑 제3지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친박연대가 성공했잖아요. 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세력화가 됐기 때문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런 식의 이삭줍기 형식으로 가면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실망은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댓글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현역 의원 뭐 15명 접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는가 봐요. 그렇게 뭐, 되면 집단 네. 탈당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5명 정도면? 당연히 뭐 저는 뭐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실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은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계속 얘기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시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제 뭐 신당으로서는 현역 의원의 확보가 뭐 어찌됐든 간에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제 3당은 물론 인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일단 3당에 대한 그래 한번 선택을 해볼까? 그러니까 실제 뭐 저도 이제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뭐 일반 이렇게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민주당 그래서 답인가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이 30% 그러니까 30%대밖에는 안 나왔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실망을 하시면 투표를 하러 안 나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3당에서 이끌어내야 될 것은 어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 외에 어찌 보면 연성 지지층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목표거든요. 어떤 민주당의 기존의 어떤 지지자들을 빼오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이낙연만으로도 아니면 이준석만으로도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떻게 함께 했을 때는 그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 삼지대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지금 뭐 세 분, 뭐 조홍천, 이원욱, 뭐 김정민 의원 등이 주축이 되는 제 삼지대가 어찌 보면 이제 바람몰이를 해야 될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최근에 여론조사의 일관된 움직임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못지 않습니다. 거의 네. 제가 이란성 쌍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삼지대에 어찌 보면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